상품 효율 지수가 좋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9월 29일 날 같은 여성 팬티로 광고를 했고요. 노출수가 6만 명이고 클릭당 비용은 461원이에요. 저는 아까 1,600원에서 입찰가를 했는데도 노출은 3만 명인데 이 친구는 4배나 싼 400원으로 했는데도 저보다 노출이 2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입니다. 오늘 시간은 쿠팡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 한 4년 동안 광고비를 약 26억 원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증빙을 하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증빙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잠시 볼게요. 제가 요거 합계 금액만 딱 드래그 해보니까 약 26억 9,5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었네요. 우선 제가 그동안에 이제 노하우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매출 최적화 광고와 수동 성과형 광고의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볼까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출 최적화의 정의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매출 최적화 광고의 장점은 최적의 키워드를 발굴하기가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보셀러가 플레이하기가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소한의 관리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상품에 맞는 최적의 키워드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 수익률을 높게 세팅하면 광고가 잘 돌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키워드를 활용해서 광고가 돌기 때문에 광고비 소진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특정한 키워드에 대한 세밀하게 전략을 펼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동성과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동성과형의 정의란 광고주가 직접 설정하고 조정을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광고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저희 광고주가 직접 제어해서 매출이나 목표 성과에 맞게 전략을 세밀하게 수정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또 단점으로는 이런 키워드들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 수도 있고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예전에는 매출 최적화 광고를 돌려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해보고 그 중에서 좋은 키워드만 골라내서 다시 수동 성과형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었고요. 최근에는 거의 90% 이상 그 정도는 다 수동 성과형만 돌리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많이 하시는 매출 최적화 광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즘엔 이름이 바뀌었죠. 매출 성장이라고. 자, 들어가시고 캠페인 이름에 상품명 적어주시고요. 저는 이 대표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광고 그룹 이름에도 똑같이 저도 그냥 이 대표 할게요. 이거는 개인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광고 상품 설정에 수동 상품 설정이 있고 AI 스마트 광고가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출시되었을 때 한번 해봤었는데 저하고는 맞지 않아서 오늘은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들어와서 일단 상품 선택을 눌러주시면 상품 효율 지수의 에너지가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여기까지가 표시가 되어 있죠. 최소부터 권장까지. 여기다가 상품을 여러 개를 선정하시면 이렇게 상품 효율 지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건 한 캠페인에 하나의 상품만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도 자동 운영에도 매출 최적화로 되어 있고요. 1예산 설정에는 3만원 추천 1예산 되어 있고요. 개인들의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재고량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목표 광고 수익률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는 350%라고 적어도 된다 이렇게 예시로 좀 나와 있네요. 회색 글씨로. 근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을게요.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 계산식에 저희 빅셀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여기 수입 단가 및 마진 계산기에 들어와 보시면 판매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해놓으시고 개당 판매 이익금의 난 하나 팔면 5,000원 남는다 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우측에 최소 광고 수익률 결과표가 나옵니다. 440%. 이것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마진보다는 일단 노출량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퍼센트를 10%, 100% 굉장히 낮게 하면 광고가 잘 돌 겁니다. 근데 하지만 나는 이익을 보면서 광고를 돌리고 싶다 하면 퍼센트를 500%, 600%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600%, 400%, 500%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광고가 잘 돌지 않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완료 누르시면
자동 광고는 이렇게 세팅하는 걸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동 성과형 광고에 대해서 세팅하는 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 자동 운영이 체크되어 있는 걸 직접 입력이라고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또 일례산 맞춰주시고, 자동 규칙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녁에 피크 시간, 구매 전환율이 가장 좋은 그 시간에 광고가 예산이 끝나서 광고가 안 돌면 안 되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광고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추가적으로 광고비를 더 내겠다 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여기에 퍼센트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개인 취향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죠. 스마트 타겟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동 광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걸 꺼주시면 키워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좀 해야 되는데 내 상품이 어떤 키워드가 적절한지 이런 걸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운영해 볼게요. 쿠팡에 들어와서 핸드폰 거치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시크릿 창으로 하세요. 아주 다양합니다. 뭐 거치하는 것도 있고 스탠드형도 있고 다양한데 제 거 상품이 아까 보시면 침대 거치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침대 핸드폰 거치대로 해볼게요. 확실히 침대에 부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설정하실 때 핸드폰 거치대도 할 수 있고 침대 핸드폰 거치대도 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침대 폰 거치대 검색을 해보니까 핸드폰 거치대는 제한 입찰가가 3,160원이고 침대 핸드폰 거치대는 1,000원이네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핸드폰 거치대는 너무 다양하니까 고객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난 침대에다가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치대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만 난 잡겠다 싶으면 핸드폰 거치대는 끄고 침대 핸드폰 거치대 1,000원짜리 이걸로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한 입찰가 1,000원인데 이걸 도대체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되냐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한 입찰가 그냥 누릅니다. 저는 이 정도의 설정을 하면 보통 노출은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물론 입찰가가 비싸니까 그 키워드에 대한 전환 단가는 나의 이익금보다는 더 비싸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1,000원이라는 단가가 비쌀 수도 있지만 이렇게 1,000원이라는 단가로 꾸준하게 운영이 되고 노출이 되고 전환까지 되면 상품의 효율 지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1,000원에 100명한테 노출됐던 게 1,000원에 1,000명한테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해서 순위도 많이 잡히고 판매량도 많이 좋아졌다 싶으면 나중에 핸드폰 거치대를 한 번 더 추가해서 더 세밀하게 타겟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검색 영역 입찰가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소극적으로 가는 편이에요. 한 100원이든 120원이든 이거 이렇게 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비검색 영역이 어디서 노출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핸드폰 거치대라고 검색을 해보고 나서 상품에 들어와 보시면 함께 비교하면 좋을 상품에 이렇게 광고 탭이 나열이 됩니다. 여기에 광고하는 이유는 상품에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비교할 상품이 있네 라고 했는데 내가 원래 생각했던 상품보다 저렴하거나 더 좋은 소구점이 있으면 이걸 선택해서 구매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고 완료하면 끝나게 되겠죠. 일단 세팅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하지만 매출 최저가 광고도 그렇고 수동형 광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매번 들어와서 어떤 키워드로 잘 팔리고 있는지 어떤 키워드로 적자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 주셔야 돼요. 저희 빅셀 화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식기건조대라는 상품을 팔았는데 매출 최저가를 굉장히 많이 돌렸습니다. 하다가 수동성과를 바꿨는데도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죠. 날짜 하나 지정해서 볼게요. 매출 최저가 때 9월 23일 날 매출 최저가를 돌렸고요. 또 내림 커서 눌러주면 이거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34,000원을 썼는데 8개가 팔렸고 저는 하나 팔면 3,900원 남는데 하나 파는 데에 광고 비용이 4,300원이 들었어요. 손해를 봤죠. 그럼 매출 최저가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도 한번 볼게요. 검색 영역부터 보겠습니다. 그릇 건조대, 미니 그릇 건조대, 막 설거지 건조대, 압축봉 건조대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그릇 건조대 같은 경우는 8명한테 노출시켜서 한 명이 클릭해서 249원이 마이너스 난 거고요. 미니 식기 건조대는 4명이 클릭을 해서 2,000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거 미니 싱크대 개수대 한 명한테 노출해 줬는데 한 명이 클릭해서
한 명이 사갔네요. 뭐 이런 거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환율이 100%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파는데 3,900원 남는데 광고 비용은 163원만 남은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 돌려봤던 총 합계를 보겠습니다. 총 합계 보시면 쿠팡이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광고를 했어요. 전부 마이너스죠. 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쿠팡은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최적화를 했더니 제일 많이 팔린 게 싱크대 건조대였어요. 그래서 전환율은 6.6%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 5% 이상은 저는 계속 광고 플레이 합니다. 그 밑에 식기 건조대 같은 경우는 4개가 팔렸어요. 근데 전환율은 10.8%예요. 이거는 실제로 흑자도 났죠. 이런 흑자 나는 키워드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적자 나는 키워드들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출 최적화를 운영하시면 이런 거를 전부 다 제외를 걸어줄 수가 있는 거죠. 비검색 영역도 좀 볼까요? 비검색 영역에서는 2.2%가 나왔네요. 비검색은 검색 영역이랑 좀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한 2% 나오면 한 쏘쏘하다. 그리고 검색 영역은 한 5% 나오면 한 좀 좋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같으면 53개나 팔렸기 때문에 저는 운영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간 효율지수가 좋아지면 지금 110만 명 정도에 노출시켜줬지만 나중엔 200만 명, 300만 명에도 노출이 되거든요. 나의 광고의 보고서를 확인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저희 빅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광고 플레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플레이 하시는데 시간도 절약되시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쿠팡에는 상품 효율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광고 지금 탭이거든요.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상품 효율 지수가 에너지 이만큼 차죠. 근데 에너지가 여기까지 가득 찬 걸 사람들은 대부분 나 지금 에너지 만땅이야, 만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품 효율 지수의 점수는 만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5만 점, 어떤 사람은 300만 점, 끝도 없이 무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점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도 100점이고 누구도 100점이고 100점이 되게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러면 다들 1페이지 1등 막 상위에 노출되려면 어떠한 점수를 줘야 될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품 효율 지수가 좋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빅셀에서 보여드릴 건데 화면을 보시면 9월 29일 날 여성 팬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노출수는 34,000명이고요. 클릭당 단가는 1,644원이에요. 판매량을 보시게 되면 이건 광고를 많이 해서 이 정도고 평상시에 보면은 한 15개, 10개, 많아야 20개 이 정도 판매량에 대한 거였고요. 근데 제 친구도 쿠팡에서 셀러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팬티를 팔고 있거든요. 그 친구 거 한번 볼게요. 저희는 많아야 20개인데 이 친구 보면은 70개, 90개 되게 많죠. 저랑은 효율지수로 따지면 상품 판매량으로만 봤을 때 그 효율지수가 한 4배 정도, 많게는 5배도 차이 나죠. 여기 100개 넘은 것도 있으니까. 같은 9월 29일로 볼게요. 9월 29일 날 같은 여성 팬티로 광고를 했고요. 노출수가 6만 명이고 클릭당 비용은 461원이에요. 저는 아까 1,600원에서 입찰가를 했는데도 노출은 3만 명인데 이 친구는 4배나 싼 400원으로 했는데도 저보다 노출이 2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매출은 5배가 차이가 나요. 근데 노출수는 2배가 차이 납니다. 근데 입찰가는 4배나 저렴해요. 제 친구께. 이런 것만 봐도 품질 지수가 점수가 굉장히 높으면 광고 플레이 할 때도 저렴하게 많은 노출량을 통해서 판매량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 효율 지수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이번에 분석하면서 좀 아쉬웠던 건데 이 친구는 효율지수가 좋아서 노출량이 많으니까 판매량이 6개나 됐어요. 여기서. 근데 어쨌든 전환율은 4.4%죠. 제 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오히려 저는 전환율이 8.3%로 2배나 높죠. 그래서 저도 판매량이 더 많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똑같이 노출수가 6만 명이었고 클릭당 비용이 한 4,500원 정도였으면 저는 분명히 노출이 2배니까 아마 그냥 계산법으로 따지면 15개가 아니라 30개가 나갔을 거고 전환단 비용이 19,000원이 아니라 이 1,600원이 아니라 이걸 4배로 낮춰보면 약 2만 원의 4배면 한 5,000원 꼴이 되는 거죠. 전환단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광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 품질 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 효율지수 높이는 방법들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큰 점수를 주는 건 제가 봤을 땐 판매량입니다.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선 광고 플레이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다들 체험단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매출에 도움될 수 있도록 품질 지수를 높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만들어 봤고요. 항상 저희 빅셀에 언제든지 찾아와 주셔서 똑똑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저희가 한 달 동안 무료 체험 드리니까 언제든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였습니다. 뭐? 아웃트로가 없어갖고? 야, 나 안경 썼는데 눈 주름이 좀 안 보여야 되는데.